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TV의 진실토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일 반시장적인 발언을 내쏟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취급하였듯이 부동산 매매 거래 허가제, 이거 무슨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랬더니 여론의 반응이 아주 호되게 나오자 정부에서는 그런 거 검토한 적이 없다, 그런 거 회의한 적도 없다, 그렇게 아주 발을 빼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말을 흘리는 게 과연 여론을 떠보자는 것인지 총선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있는 소수에게 돈을 걷어서 많은 다수에게 돈을 주는 포퓰리즘, 즉 홍길동식, 부자한테 돈 훔쳐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다. 물론 겉으로 보기엔 좋죠. 그런데 실제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투기꾼과 투자 또 실수요자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강남 집값 때려잡는다, 서울 집값 때려잡는다 하면서 지금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수요자,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실수요자마저 지금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8개씩이나 그 부동산 정책을 내어놓았는데도 실패를 했으면 그냥 시장에 좀 맡길 일이지 왜 그 입을 자꾸 놀리냐. 그래서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이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주택자도 죄인이냐? 집값 올랐다고 이사도 못 가냐? 부동산 커뮤니티마다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서울만 때리는 사이에, 서울을 때리면은 또 서울 주위에 있는 경기도에서 또 오르잖아요. 막 풍선 효과. 서울을 때리니까 지금 수원, 용인 등 지금 수도권에 지금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둔 정부로서는 또 이 집값으로 지방의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다보겠습니다. 이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43살인 이모 씨는 내년 중학생이 되는 딸을 교육을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하려다가 벽에 막혔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를 전세 놓고 받은 보증금에다 2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강남에 전세로 이사가는 게 계획이었는데, 정부가 20일부터 9억 원 넘는 집에 전세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3년 사이에 이제 7억에서 11억으로 올라서 이제 무주택자보다는 형편이 훨씬 나은 편이지만 일단 이사를 못 가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답답한 겁니다. 다주택자도 아니고 시세 차익을 집을 팔아서 7억에서 11억 오른 걸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 주고 저쪽 강남에 전세를 얻어서 이제 좀 가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이제 막아버린 거죠. 아주 마구잡이식 부동산 정책 때문에 30, 40대 실수요자들도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1주택자 가진 사람이 죄인이냐? 전세 대출도 못 받게 하고, 12월 16일 대책 후에 서울 집값의 급등세는 좀 꺾이는 편이었는데, 이 서울 근교에 또 수도권 집값들이 또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내놓는 부동산 정책, 참 안타깝게 이럴 때 그지 없습니다. 이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몰라요.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거는 공급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또 강북이나 기타 지역에 하니까 마용성이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9억, 10억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마용성에서 또 다른데 또 9억 이하 아파트들이 또 막 오르잖아요. 자꾸 이렇게 시장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발상부터가 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좌파 586, 이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 시장은 절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시장을 이겨보겠다. 때려잡겠다. 때려잡겠다. 아니 뭘 때려잡아요 도대체. 그런 발상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공급 확대입니다. 공급 확대. 강남에 더 많이 짓고 용적률 더 많이 올려주고 또 강남 옆에 붙어있는 동네들도 마찬가지고 고밀도 개발해요. 서울이나 뭐 서울 같은 대도시들 뉴욕이나 맨하탄처럼 고밀도 개발하면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100층 이상 되는 아니면 50층 이상 되는 건물이 뭐 20, 30개밖에 더 있나요 서울에. 그러나 도쿄나 뭐 우리 상해나 저기 전 세계 모든 도시들 보세요. 어느 서울같이 이렇게 1000만 명 가까이 사는 도시가 50층 이상 되는 건물이 50개도 안 되는 이런 대도시가 메트로폴리탄 시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서울의 구도심 같은 데도 그렇고 용적률 높여서 많이 올리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반대에 여러 가지 나쁜 상황도 있겠죠. 교통이 복잡해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교통이 복잡해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겠죠. 하지만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면 또 사람들이 이런 대도시에 많이 살고 싶어 하고 자기 직장 근처에서 살고 싶어 하고 물론 직장이 대부분 서울에 있고 또 서울 근교에 있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혁신도시 한답시고 이렇게 여기저기로 이렇게 직장들을 다 공기업이니 뭐니 찢어놔봐야 지금 사람들이 아빠만 이사가고 그 가족들이 교육이나 주거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를 안 떠나니까 전부 그쪽에 세종시를 비롯해서 모든 혁신도시나 이런 것들의 상가들이 다 공실률이 50% 이상 넘고 위령도시가 되어버리고 이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정치를 했으면 하는 그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부동산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